안녕하세요. 산토유자쌤입니다.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검찰직 수험 상담 영상 감사하게 잘 보고 12월 플랜 초안 계획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토유자님께서 월요일에 제가 19년 국가직 테스트 보고 문의 드린다고 했었는데 또 다시 질문 들고 왔습니다. PC로 작성한 거라서 엔터가 바로 전송되어서 문장 정리 잘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테스트를 보셨는데요. 지금 수험 기간이 일단 5월달부터 11월. 지금 준비한 지 별로 안 되셨죠?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점수가 80점 정도 나오셨습니다. 문학은 1개 틀리셨고, 그리고 문법은 3개, 비문학은 다 맞으셨고, 한자랑 한자성어는 찍은 게 다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 보시면요. 일단 기본 이론서 한 번은 완강을 하셨고, 기출 문법은 홀수만 1회도, 그럼 짝수는 아직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비문학집은 따로 구매해서 매일매일 한 개씩, 개수로 치면 하루에 4문제 정도, 대신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기출을 다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를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간으로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양이 난이도가 어렵거나 아니면 문제수가 많거나 하면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그때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더 하느라고 다른 뒤에 있는 과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국어를 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투자하시고, 기출 문법이요. 그리고 한자랑 한자성어는 최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 한다면 한 15분 정도 부담 없는 범위에서, 대신에 한자는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양이 많으니까 눈으로 자주 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선제 어플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점심 먹거나 저녁 먹을 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자 성어는 암기를 해주세요. 한자 성어는 암기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15분, 아니면 많게는 한 30분, 그 정도 시간 잡고서 이거는 시험을 가기 전까지 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한자 성어 찍으면 안 되냐, 포기하면 안 되냐. 근데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그럼 틀릴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최소라도 해가지고 맞추는 게 학교생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1시간 45분은 문학과 비문학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기본서나 기출이나 안 푼 거 있으면은 먼저 우선 최우선적으로 푸세요. 이게 기출에서 중요한 작품을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비문학집 따로 구매하셔서 보시는 교재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국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되, 추후에는 이게 이제 다 끝나시면은, 그래서 다 끝난다는 거는 문학과 비문학 이 기출이 다 끝나면은 이제 국어 마무리 정리를 들어가시면 합니다. 강의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치판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푸시면서 마무리,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따로 사신 교재들 같은 거 푸셔도 되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지금 60점인데요. 문법은 지금 다 맞았지만 이거는 지금 운으로 다 맞은 것 같다고 했고, 어휘는 틀리셨고, 생활영어도 틀렸고, 사실 문법, 어휘, 생활영어는요 다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리고 독해는 지금 한 3개 정도 틀리셨고요. 지금까지 과정 한번 볼까요? 기본 이론선 일단 보셨고요. 기출은 아직 안 푸셨다. 그럼 나중에 기출 푸시면 되고, 문법은 소지섭 선생님 40포인트 한번 완강을 했고요. 그럼 이제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구문 강의도 지금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영단은 오해 독했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공무원 어린이집 이제 봐야죠.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휘는 일단은 공무원 어휘를 보세요. 공무원 어휘 생활영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있으시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만약 가지고 교재가 없다. 그럼 저는 이동기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나 또는 제 무료 강의. 그때 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 남겼을 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무료 동영상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투자하시죠.
만약 영어도 한 4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는 계속 일단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교재로 포인트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시험은 단원별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어차피 연도별 기출 나중에 풀 거면은 랜덤은 그냥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있을 때 감 유지차에서 최소로 풀면 되고, 또 연도별 기출 풀면은 그게 결국 랜덤이기 때문에 저는 단원별 교재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실전 영문법 5.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거 유튜브 들어가시면 탁구주자 TV 들어가시면요, 각 교재들 활용하는 방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444 학습법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전과목 공부 방법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 독학 커리입니다. 그리고 독학 커리에서 중요한 책들 제가 활용하는 방법 다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20문제 풀 때는 요 공무원 전체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요거 스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패스 시전 영문법 저는 5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도 1시간 정도 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교재를 본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신다면 그 교재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패스 시전 영문법 5호에서는 진도별 해시 체크 111, 그리고 랜덤형 예상 문제 444가 있다면 111은 이제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단원별로 적용해 보면서 출제 포인트 반드시 적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그 출제 포인트 적은 거 바탕으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랜덤형 예상 문제는 이건 랜덤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패스 시전 영문법 5호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직 보시기엔 시간 충분하거든요. 111을 먼저 1회독 한번 하세요. 1시간 동안. 그래서 문제 풀고서 출제 포인트 다 적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444 들어갈 때는 444는 한 45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문제 풀면서 출제 포인트 적고요. 그리고 랜덤 문제 풀면 아무래도 내용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111을 계속 같이 봐주세요. 진도별 해시 체크 111. 이거는 한 15분. 그리고 암기를 하죠. 문법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도 풀 거니까요. 자, 한국사 한번 볼게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꽈락인데, 지금 기본 이론 일단 강의는 완강했고, 제가 알려드린 기출 해독법 지금 시천 중, 지금 도중에 시험 봤고요. 그리고 고교 때부터 8등급 이상 나온 적이 없고 너무 힘듦. 근데 한국사는 보통 일반 학생이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워낙 콘텐츠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 이론 일단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기출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 해독 방법으로 처음 기천 시전 중인데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문제 풀 수 없으면 풀지 마시고 1회독은 인강을 듣거나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설이 잘 나온 구제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문제와 해설을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출 출제 범위를 본다고 했죠. 그리고 2회독은 이제 직접 풀어보자. 필기는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는 많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기양과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를 봐가지고 선별하자고 했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 소거하고 보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은 아는 것까지 다 보려고 해서 해독을 못해요. 또 그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못 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게 객관식 공부 방법이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아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별표 표시를 하시고요. 아직은 암기를 하지 마세요. 암기하기 양이 너무 많고 다음에 해독을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직 이해 암기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과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좀만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해독수를 좀 빠르게 돌리고, 그리고 꼼꼼히 봐도 이해 암기가 잘 안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에 막 이해 없이 빨리 보라는 게 아니라요.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세요. 별표 표시하고.
이런 잘하시는 분들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찾아보면 되지만 초시생분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 찾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해독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독부터 이제 좀 잡힌다는 거죠. 여기서는 누적과 반복이 되면서 드디어 이해와 암기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삭제 작업 해주시고, 여기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복습할 때 전에 배웠던 걸 계속 복습하려고 해서 집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습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까먹어요. 그래서 복습은 한 번 돌리고 다시 보는 게 복습이에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전날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하느라고 제대로 못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앞에 있는 것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요, 일단 쭉 한번 빠르게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보는 게,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보면은 꼼꼼하게 볼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앞에 이 부분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면 처음 볼 때는 물론 이해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해독 때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복습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는 게 좋고,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는 것보다는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한 60일 정도 걸렸다. 그러면 삭제를 해야지 45일 정도 다음 해독은, 그 다음 30일, 그 다음 15일, 그 다음 7일, 그 다음 하루, 이런 식으로. 기출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8, 90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기출 기간 동안 이거 다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마무리랑 모의고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기출 돌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이 중간에 필요할 때는 필기노트 들어가세요. 국어는 뭐 마무리, 한국사는 필기노트, 행정법은 기본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행정학은 합격노트, 사회는 압축 강의가 있습니다. 강사분들마다 다 마무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들으세요. 언제? 1회도 끝나고 나서나 2회도 끝나고 나서나 3회도 끝나고 나서 편식대로 하세요. 한 번은 어쨌든 정리를 하자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수험생들이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뒤에 마무리 과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이제 독학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모의고사 선정하셔가지고 실전 연습도 하고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들, 지역적인 부분도 한번 풀어보시면서요. 필기노트 암기 필요한 거 암기하시고요. 혹시 기출 못 잡은 거 있으면 계속 돌리세요. 어쨌든 3월 28일 전까지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자, 사회 한번 볼까요? 사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과정 보면 기본 이론은 안 보셨고 대신에 필기노트를 강의를 2번 보셨네요. 그 다음에 기출은 아직 안 푸셨고 필기노트 당일 복습만 했습니다. 경제는 썰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는 기본서 딱 강의 보면은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면은 법과 정치랑 사회 문화는 할만해요. 문제는 경제죠.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론 강의 천천히 들으시면서 적용하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기출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강의 들으면서 적용 연습 하세요. 강의만 듣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 모의고사에서 하세요. 그 문제풀이는.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마찬가지로 압축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이제 시점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기본 이론을 보셨으면 좋았는데 안 봤기 때문에 지금 필로트 강의 2번을 완강했잖아요. 이거 기본 이론 봤다고 칠게요. 그리고 기출은 아직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경제 같은 경우는 기출 한 번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론에서 만약 이론서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경제 부분은 한번 이론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기출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끝나시면은 이제 다 끝난다. 기출도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끝나시면은 압축 강의 한번 들으셔서 정리하시고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 지금까지 과정 보시면 기본 이론 한번 완강했고 그 다음에 기출은 아직 안 보셨고 그 다음에 기본서 당일 복습만 오케이. 이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보통 경찰 학생들 같은 경우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경찰 만약 강사분야의 강의를 듣는다면 기본 듣고 심화 듣고 이때까지 이해 안 돼요. 또 기출도 듣고요. 마찬가지 이때까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경찰 학생들은 시험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기출 제대로 해독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요. 모의고사로. 근데 그러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법 과목도 기출이 워낙 많거든요. 막 천재, 막 기출 천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과 심화 다 들었으면요. 기출도 인강 들으세요. 그럼 당연히 적용 연습 되겠죠. 대신에 회독을 해주는 거예요. 기출에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회독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기출 보면서 단원별로 기출 범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포인트 봐가지고 아는 것은 삭제,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나중에 추후에 암기 이런 걸 해독을 충분히 많이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다들 어쨌든 기본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2단계입니다.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영어는 오전에 영어를 매일매일 해주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봤을 때 공통 과목 하나 넣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국사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은 뭐 사회를 넣어볼게요. 저녁은 국어, 그 다음에 뭐 형사법. 자,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2단계니까 2단계 목표는 기출, 열어, 해독. 그래서 영어는 매일매일 하세요. 월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국어. 화요일날은 영어, 사회, 형사법. 다시 수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국어.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월, 화, 수를 영어, 한국사, 국어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회랑 형사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거죠. 대신에 국어랑 형사법 하는 날에 국어 할 때는 한자 한 15분 이내로 보시고요. 형사법 하는 날은 한자, 성어 15분 이내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평일날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평일날 못한 부분은 플래너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미비된 부분을 주말에 보완하세요. 100% 미비돼요. 시간을 끊으세요. 양으로 하지 마시고요. 관련돼서 자세한 동영상은 공무원 하스 플래너 검색해 보시면은 자 공무원 플래너 작성 요거 제가 요 동영상과 요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분명히 특정 과목이 미비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동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출을 여러 개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국어는 마무리, 한국사는 필기 노트, 그리고 지금 사회는 압축 강의 이런 거를 중간에 한번 넣는 거죠. 이게 끝나시면 이제 3단계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실전 연습하시고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을 덜 돌리면 기출 더 계속 돌리시고 그래서 삭제 작업해야 돼요.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나 그런 거 암기할 부분 있으면 암기하셔도 좋고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즉 3월 27일까지 여기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정도 잡는다 할게요. 그러면 적어도 1월 27일에는 모의고사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때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 A라는 과목은 기출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이때 전략은요. 기출만 해도 이런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왜? 이미 기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출 벗어난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기출 범위에서 나오면 맞출 수는 있잖아요. 자, B라는 과목은 기출 충분히 잡았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실전 그리고 실전 연습도 해보고 지역적인 내용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C라는 과목은 여기서 기출을 좀 덜 잡았다 할게요. 그럼 기출을 마저 잡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한 2개월 정도 충분히 풀려고 했었는데 기출을 잡느라고 1개월 썼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1개월밖에 못 쓴다. 그러면 일단 1개월만이라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영어 빼고 나머지 과목은 다 암기 과목이니까 다 적고 읽으세요. 다 적고 읽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꼼수지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죠. 기출을 못 잡았는데 기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넘어가요.
기출을 2개월동안 수업 들은 거지 기출을 해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모의고사 넘어가 버리니까 기출 보면서 나와도 틀리고 기출 못 잡았다는 거는 단원별로 암기가 안 된 건데 모의고사 랜덤 푸니까 섞여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출을 최대한 많이 돌리자.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휘, 문법, 패스지 문법 5 들어가고 또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독해는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해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도 있고 완성편도 있고 실전은 너무 어렵고요. 실전 푸지 마시고 만약 다 푸시면은 EBS 수능 특강 수능 푸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어떤 교재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연도별 기출을 풀 거니까 거기 어려운 독해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독해 기본이 약하다면 기본부터 보시 바랍니다.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제 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요거 자이스토리 독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블로그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영어 자료 들어가시면은 독해 영역별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구분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구분 독해는 한 30분 정도 잡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은 거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를 강의 든 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직접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하나 다 해석하시고 문장 구조 분석 다시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구문 같은 거 있으면 A4 용지로 정리. 어휘도 모르고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독해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휘 생활영어 1시간 그리고 문법 1시간 그리고 구문 독해는 30분. 지금 구문 독해는 30분 이래도 끝나고 나면은 하지 마세요. 이거 빼고 이제 독해를 더 늘릴 거예요. 독해는 1시간 30분. 대신에 구분 독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지방지는 몰라도 국가지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고요. 앞으로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독해를 하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나 문장 구조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을 다 독해 노트에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분 독해 연습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 반복이 됩니다. 독해 안에 이제 문장 안에 어휘가 있기 때문에 어휘 생활영어랑 이제 중복이 되고요.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법이 있기 때문에 문법도 이제 반복이 되고 독해 문장 안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도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3월 28일이 시험이면은 영어 연도별 기출을 나중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한 대략 100회입니다. 그래서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실 분들은 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연도별 기출을 효과적으로 활용 방법 신서희 선생님 교재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요거 20문제 푸는 요령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많다는 거죠. 먼저 쉬운 진료부터 사회복지 교육행정직부터 먼저 푸세요. 추후에 최신 거 2018년도 이제 곧 2019년께 나올 건데 2018년부터 2010년 순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급 국가지 푸시고 그 다음에 구급 지방지 그 다음에 구급 서울시 그 다음에 기상지 푸시고요. 좀 어려운 진지 풀게요.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그리고 국회 9급은 좀 풀만하고요. 국회 8급이 많이 어려워요. 만천 직렬이 국회 8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서기본 법원서기본 거의 독해예요.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3월 28일 날 국가직 시험이 암만 어렵게 나와도 얘는 그래봤자 9급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더 어려운 7급도 많이 풀 거고요. 그리고 국회 8급도 풀기 때문에 내년 시험이 암만 어려워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거 들어갈 때는 나중에 구문 독해랑 독해를 빼시고 그 자리에 2시간 넣으시면 됩니다. 30분은 시간 배분하는 연습. 그리고 1시간 반은 리뷰. 정확한 거는 요거 유튜브 요 동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차 수반 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자, 그래서 그럼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12월 중순이나 10월 말부터는 연도별 기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그럼 연도별 기출을 할 때 독해를 뺀다고 했는데 그럼 독해 어떡합니까? 이미 연도별 기출 안에 독해가 10지문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풀다가 좀 힘들 때는 연도별 기출 잠시 멈추고 그날은 다시 원래대로 유효물 독해, 자유스토리 독해 같은 교재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까지 1도 끝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틀리실 거예요. 틀리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틀리는 것 통해서 약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방향을 잡고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최대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향 없이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약점을 보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것만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